경진일주 안녕하세요. 경진일주 사주 12운성이 양을 낳네요. 양이라는 건 어떤 기른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인성을 낳네. 인성은 어머니 또 그다음에 공부 문서 서류 계약 근데 편인이라고. 그래서 자 공망은 채공이네. 채공이라는 것은 나란 얘기예요. 나. 여러분 사주 명식은 모두가 합쳐서 8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 자, 일주를 주관으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가 주어고 사주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주로 보는 거예요. 태어난 날, 그 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배우자 자리예요.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에 어머니를 놓으셨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고부 갈등 암시한다. 그 뜻이에요.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내 어머니가 여기 계시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또 자공을 낳았단 말이에요. 본인이 공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참 명랑하고 참 씩씩하지만 돌아서면 멜랑콜리해진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런 건 누구나 다 그래요. 사실은 이 경진일주가 참 다재다능하다. 엄청 재주가 많고 눈치가 900단이다. 그리고 속전속결형이다. 잔정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다. 왜? 잔정이 지장간에 이렇게 있어요. 지장간이라는 건 땅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토가 품은 뜻. 그런데 경이 얘하고 이렇게 암합을 해요. 암명합한다고 그러죠. 여기는 밝을 명자, 여기 어두울 암자. 그래서 암명합을 해. 나한테 재성, 돈, 부인 그런 걸 뜻해요. 암명을 하는 사주가 보통 다정다감하고 정도 많고 여기에 또 천간에 어디 이렇게 또 있다. 정이 엄청 많죠. 잔정이. 굉장히 착해요. 경진일주가. 경진일주가 학교 선생님 말하면 보통 대학 교수가 많고 굉장히 승진승급이 빠르고 또 괴강을 나서 괴강이라는 건 카리스마를 뜻해요. 괴강을 나가지고 승진승급도 빠르고 아주 일 추진력도 굉장히 빠르고 속전속결형이다. 자, 남성을 한번 볼게. 경진일주 남성. 자, 부인의 동태. 경진일주 부인의 동태. 이건 돈도 되고 부인을 뜻하기도 해요. 경진일주가 이 재성이 암명합하죠. 여기 부인이에요. 재성이라는 것은 목을 뜻하는 거예요. 나무. 부인을 뜻하는 게 이것도 나무를 뜻하죠. 재성이 암명합해서 이제 부유해지기도 하지만 가진 돈을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다. 경진일주. 물론 업상이 잘 돼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대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교직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또 그렇지 않죠. 물론 직업에 따라서 확 틀려지는데 경진일주가 직업은 생살여탈 직업. 그러니까 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의사라든가 센 직업. 그런데 있으면 괜찮죠. 또 조혼이라는 건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일찍 결혼하면은 헤어지기 쉽다. 이혼 또는 사별 주로 이혼 쪽으로 가깝죠. 경진일주 남녀 모두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성에 대해서는 이제 직업을 뜻하면 지금 처의 동태를 얘기하는 거죠. 재성. 그래서 물론 이제 직업에 따라서 돈과 어떤 부인하고 헤어지냐 이런 게 좀 달라지는데 또 경진일주는 반드시 만원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이미 결혼을 하셨으면 어떤 직업으로 또 잘 와야 할 수 있고 여기가 보통 60까지 보는데 요거 지나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20대, 40대, 60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관리 잘 하시고 올해가 묘 재성이네요. 올해가 묘라는 건 이거 재성 돈 여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태로 들어와 있어요. 태라는 건 뭐냐 절과 같은 거예요. 태라는 건 우리 포대기 할 때 포태자 감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절과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그리고 제살이라고 그래서 제살은 뭐냐? 제살? 제살은 이걸 뜻하는 건데 제살이 아니고 육회살이지. 또 제살이라고 그러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부인의 도움도 또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또 부인의 직업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내가 생살여탈 직업이 아니면 생살여탈은 어떤 교육자를 뜻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부인이 내 대신 생살여탈 직업에 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 의사 뭐 이런 거 선생 그러면 또 괜찮아요. 네, 그러면 또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직업이라는 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관을 한번 볼까요? 관이라는 건 어떤 자식, 직업, 남성한테는 이거를 뜻하는데 어떤 큰 조직, 대기업, 공무원, 뭐 어떤 뭐 대학교 아니면 어떤 학교 어떤 큰 조직에 만약에 내가 임해에 있다면 승진, 승급도 출세도 따른다. 어떤 직업여에 따라서 틀리고 또 경진일주는 직주 이동이 심하다. 뭐 이사 가고 아니면 직장, 출장 이런 걸로 심하고 또 때에 따라서 관제구설이라고 그래서 직업적으로 관제구설이 그걸로 곤혹을 치를 수도 있고 또 여자 문제, 여성 이성난이 따른다. 그게 뭐 부인 때문에 싸워서 따를 수도 있고 사귀는 여자친구하고 싸울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게 그냥 조용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시끄럽게 헤어진다 이거예요. 곤혹을 치르기 쉽다. 그래서 특히 경진일주 남성분들 중년 이후에 굉장히 신중하셔야겠죠. 그리고 경진일주는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제가 아는 경진일주분 엄청 착해요. 지금 대기업에 있는 분인데 참 착하시더라고요. 부인도 아주 반듯하고. 그래서 어떤 직업을 내가 지금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진일주 여성을 한번 볼까요? 여성은 어떤 부의동태라고 그랬죠? 남편. 경진일주 여성은 선생님이 많아. 초등학교에 많아요. 본인이 직접 경진일주 여성이 주로 내가 가장 역할을 하는 여성이 많아요. 가장 가주. 또 왜냐하면 상관 경관한다고 그래서 상책이 낸다고 그래. 상책이 상관, 관을 상한다. 남편을 뜻해요. 관한다. 그래가지고 남편 덕을 그리 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직업이 업상이 잘 돼 있고 아니면 남편이 굉장히 어떤 공처가 역할을 잘해주는 그런 아주 너그러운 남편이라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뭐 그건 어느 일주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남편 덕을 논할 수는 없지만 나는 어떤 사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참 잘 먹고 잘 산다. 경진일주가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식을 볼까요? 식이라는 것은 자식이 동태 아니면 내 어떤 위치, 일터, 감정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식이 인묘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식은 물이거든요. 물. 자, 이 물이 나를 만나면 묘가 돼요. 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묘, 그대로 말 그대로 묘예요. 묘라는 건 어떤 침잠. 씩씩하지 못하다. 아니면 아프다. 또 좋게 얘기하면 차분하다. 욱한다. 뭐 이런 뜻이기도 되겠죠. 식상이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묘현상이란 말이에요. 인묘돼 있잖아요. 인묘현상이라 어떤 자식과의 특별한 어떤 인연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 될 거예요. 또 식상이 임수가 아니고 개수라고 볼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된단 말이에요. 양 내가 길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길르고 부양해야 되는데 뭐 한 30까지 부양하는 건 누구나 하지만 뭐 60, 50대 가서도 부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양이라는 게. 그리고 몸이 허약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뜻도 됐는데 내가 또 양이잖아요. 기분이. 양종, 양궁이네. 이 배우자궁에 지금 어머니를 놨는데 이걸 궁이라고 그래요. 궁. 뭐 무슨 왕궁 할 때 궁자. 양중, 양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든 그런 뜻이 될 수 있고 나는 경진일주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식소를 내가 끌고 가야 돼요. 식소를 부양해야 된다.
그런 이제 명식에 처해 있어요. 또 경진일주 또 착하니까. 그래서 경진일주는 남녀 불문 사회사업 분야라든가 사회사업이 뭐예요? 유경, 그러니까 어떤 고아원, 양로원, 그다음에 어떤 종교단체에서 봉사하는 거, 아니면 종교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경진일주는 사업은 원래 어울리진 않아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경 사업, 누구를 이제 노인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무슨 그런 거, 그런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나머지 사업은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경진일주는 종교, 철학, 유경의 일주 명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지지에 라망을 깔았단 말이에요. 라망이라는 것은 굉장한 흉사래요. 천라지방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에 그물이 쳐져가지고 이게 그물이잖아요. 하늘과 땅에 그물이 쳐져서 오도가도 못한다. 꼼짝 못한다. 언제? 이운에 개띠해, 돼지띠해, 용띠해 24년도, 그 다음에 뱀띠해 25년도. 제가 이번에 라망 사주를 주로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내년, 내후년 동착하니까 뱀띠해. 기본적으로 라망을 깔았기 때문이에요. 라망이 되면 당장 내년에 찐찐을 오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라망에 동착이 되면은 이 땅 속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인성, 아니 재성, 돈, 돈이고 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식상이니까 어떤 건강, 여성한테만 자식을 뜻해, 남성은 아니고. 그 다음에 무토는 인성이 되겠죠. 뭐 어머니, 그 다음에 서류, 뭐 공부 이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흉으로 전도된다, 이 라망운에.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경진일주 남성은 2025년도 을사년이 돼요. 그러면 얘하고 참 좋아해요. 이건 여자야. 여자하고 돈이에요. 그럴 때 잘못하면 곤혹을 치를 수 있다. 이 여자 때문에. 여자 문제로. 예. 그거 알고 있으시면 혹시 지금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거 조심하는 거 쉽잖아요. 이제 올해가 개묘년이잖아요. 개묘년이면은 묘가 동작, 개묘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재성을 뜻해요. 우리가 개묘년인데 이거는 나한테 재성, 돈, 여자, 뭐 부인, 뭐 주로 뭐 부인보다 돈이 더 좋아. 다 일단 돈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합니다만 이게 육해살이라고 그래. 육해. 해야 한다. 무엇을 해? 지지에 육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나하고 합하는 게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는 나한테 비겁이에요. 비겁이라는 건 나와 같은 형제, 자매, 아니면 이거를 방해한다, 해친다, 나쁘다는 뜻이에요. 형제관계 좀 조심하셔야 되라는 뜻이고, 육해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해살이라는 건 원래 침잠을 뜻해요. 뭐 돈만 오면 좋겠죠. 근데 육해살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종교인은 종교 그 대상에 기도하는 거고, 어쨌든 수성해라. 뭐 저지르고 질주하지 마라. 이것도 천라지망과 비슷한 뜻이에요. 왜? 내년이 바로 천라지망에 오기 전 운이 육해살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전조란 얘기예요. 우리 음악에서 뭐 전조 미리 하듯이 전조라는 거는 바뀐다는 거거든요. 살짝 높이를 높거나 낮게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왜? 도와 레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도를 반음을 높이면 도 샵이 되겠죠. 이렇게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게 음악적인 용어인데 아니면 낮춰서 플랫식하고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춰서 좋고 높여서 좋으면 참 좋겠지만, 인생이 그게 좋을지 나쁠지는 내 사주 원국과 대운을 봐야 아는 것이고, 경진 일주만 딱 이 두 자만 놓고 볼 때는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육해살이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러니까 수성해라. 이제 그런 뜻이고, 재성운이 나머지 6자 이제 이런 걸 봐야 아는 거니까, 좋은지 나쁜지는
그러나 경진일주만 보고는 좋다고 할 수는 없죠. 특히 내년 24년도, 내후년 25년도 반드시 제자리 지키기. 자, 을사년 이성난 조심하기. 왜? 그리고 이 화개운이라고, 이게 화개라고 그래. 화개. 복고살. 옛날에 헤어졌던 사람하고 다시 만난다라든가, 옛날에 잘렸는데 그만뒀는데 그 회사에서 나보고 다시 오라고 한다든가, 이런 뜻도 돼요. 이 진토가. 그러나 기본적으로 천라지망이에요, 나는. 천라지망을 깔으셨기 때문에 어텐션 해라. 24년도, 25년도에. 자, 게다가 공망이 신유죠. 내가 공망이란 말이에요. 유금.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딘가가 공망이 신 또는 유가 있다. 이렇게. 신 또는 유가 있다. 여기. 그러면은 이 천간에 일서 이 을이 아니고 갑이 되겠죠. 이럴 때는. 그럼 얘까지 안 돼요. 잘 안 돼. 얘까지도. 만약 이렇다면. 그러니까 이 공망이라는 것은 무의로 끝나고 헛되고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슨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가서 보면은 아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풍선이에요. 그런 뜻이니까 공망일은 무언가를 도모를 하거나 무언가를 결혼한다든가 이사 간다든가 무슨 뭐 시박대패일도 그렇지만 시박대패일은 너무나 많고 길어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생략을 하기로 하고 공망일은 간단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날 시집장가 가시면 안 돼. 이사 가면 안 돼. 뭐 개업하면 안 돼. 이런 거 그냥 무조건 하지 마세요. 언제? 매달 틀리고 이 공망일은 경진일주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일주는 또 다릅니다. 3월 15일, 3월 16일, 3월 27일, 3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이날 이사 간다거나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좋은 날은 도대체 언젠데? 좋은 천을귀인, 귀인 중에서도 천을귀인이 최고 좋다. 귀인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아는 귀인이. 문창귀인, 문곡귀인, 태극귀인, 뭐 복성귀인 등등등. 근데 천을귀인이 최고. 천을귀인은 날은 언제냐? 14일, 20일, 3월달이죠. 3월달 양력으로 26일이. 잘 안 보여서. 거기 안 보여요? 그럼 다시 여기다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3월 14일 천을귀인의 날, 뭐 이사하기, 결혼하기 등등. 좋은 거 하기. 20일, 그리고 26일. 여기 천을귀인의 날이고, 요 공망일 보이시나요? 공망일 이렇게 보고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경진일주가 예술가도 많고, 어떤 재주가 많아서 어떤 문학가도 많고, 또 어떤 이공계도 많아요. 근데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분야에서 참 뛰어난 재주를 발휘하죠. 아주 다재다능하거든요. 그래서 경진일주한테 하나 조금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부터 적어도 한 50 이상 되신 분이라면 건강관리를 좀 하셔라. 그 이유는 천라지망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운이라는 것은 고쳐 쓰는 거예요. 10개짜지만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가 오래 사시는 이유가 잘 먹어서가 아니고 보약 먹어서 아니고 병원에 항상 고쳐 쓰기 때문이에요. 내 운도 내가 고치는 거고, 사주는 이 명은 이 8자는 내가 못 고치지만 이 8자는 몸이고 운은 옷이란 말이에요. 이 운을 알고 가면은 고쳐 쓸 수 있기 때문에 피흉한다. 흉을 피해간다. 근데 이 운을 모르고 가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에 소문 있고 부산까지 땀 흘리며 걸어가야 된다. 중간에 쓰러지겠죠. 천라지방 운에 특히. 그래서 운을 미리 알고 간다는 건 매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큰 흉은 피해갈 수 있고 작은 복은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사주 팔자를 알고 가는 것은 나한테 큰 이로움이 되겠다. 자, 재주 많고 똑똑하고 착하신 경진일주 여러분, 올해 개묘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